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른바 대한민국 이어 쿠어바디스,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은 그 문재인 씨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또 귀띔도 해주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이고도 단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지난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기자회견,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런데 고작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라고는 슬그머니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이른바 좌우 어느 쪽도 섣불리 저항할 수 없게, 반발할 수 없는 신중한 검토, 사실은 동조한 거죠. 은근슬쩍 슬그머니 이 동조하는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 말고는 대한민국의 참 명운을 쥐고 흔드는 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참 대한민국이여 쿠어바디스, 참 이런 이야기를 참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도대체 문재인 씨가 왜 그러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를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난번에 그 평창올림픽 전에 미국에 요청하고 싶었던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니까 아이 얼씨구나 좋다. 그런 입장, 그런 좋다. 그건 좋다. 그런데 그 주한미군을 철군한다. 여기까지 언급할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 못했다. 그것까지 건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서훈 국정원장이 조선일보 강인선 특파원하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특사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그 인터뷰죠. 그 강인선 특파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안보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논조, 그런 기조라면은 그것까지 이 주한미군 철군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한미군 그 무용론, 그 무용론에 은근슬쩍 은근히 아주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불을 떼가지고 결국 철군으로 가도록 철군을 가시화하기 위한 고도의 어떤 그 두뇌 게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자안보 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다자안보 협력 체제라는 그 미명하에 주한미군을 철군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달라붙는, 중국의 안보 속국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그 문재인 씨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권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철군이 이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할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나, 어떻게 상황이 가는가 지켜볼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따져야 된다. 그 따지기 위해서 지난번 21분, 하루 비행기 타고 갔다가 21분 만나고 돌아온 그 35분 동안 참 그 기자회견 완전 트럼프의 일방적인 원맨쇼 하는 거 지켜봐야 했던 그런 수모를 또다시 이번에는 내가 정말 그런 수모, 그런 굴욕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무슨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한미 양국이 조야해서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은근슬쩍 할 게 아니라 이걸 탐론화해야 된다. 공론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 친한파들 이런 그 여론 주도층 이 정치 세력들을 겨냥해 가지고 대대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철군으로 쏠리지 않도록 빨리 지금 조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문제를 놓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뒷전에서 완전히 빅딜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제가 지난번 미국 정상회담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이 엄청난 이 소위 말하는 무슨 종전선언까지 한다고 했던 마당에 이게 어떻게 해서 북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이 다뤄야 될 문제고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더 절박해진 거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세력,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두 분의 국제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미 카터, 그 지미 카터 여러분, 그 이른바 미국의 종북 대통령,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특별안보보좌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NSC 그 의장을 지낸 브레진스키 박사,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정책 고문을 했죠. 같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계열이니까. 그 브레진스키 교수가 쓴 이 저서, 이 전략적 비전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정학을 다루는데, 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저 흑해 연안의 그 조지아라는 나라 있죠. 그 조지아하고 대만, 그 다음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국가로 꼽았습니다. 이 지정학이라는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중국 대륙, 러시아 대륙, 그 중국과 러시아의 꼬리에 달려있는 반도 아니에요, 반도. 그러한 지정학적 그 위치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보호,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될 경우 그 흑해 연안의 조지아나 대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그 자연계, 그 지정학적인 자연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미국이 그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 영향력, 군사적 존재로 인한 그 영향력을 철회할 경우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그 자연계에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 종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제가 칼럼을 할 때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죠. 참 끔찍한 얘기예요. 더 한번 들어보죠. 이 브레진스키 교수는 뭐라 하겠느냐. 약소국에 인접한 강대국들은, 그러니까 중국,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가, 안보 약소국가. 약소국에 인접한 강대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세력권을 침해한다고 여긴다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와가지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바꿔 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강대국들은 인접한 약소국을 상대로 공격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분들은 그 무슨 소리야.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뭐 경제 10위권에 들어있는 경제 강국인데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는 건 이간 침소봉대고 말도 안 되는 색깔론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와 뭐 김정은이 회담을 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니까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평화가. 악수하는 장면 그걸 보고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브레진스키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약화된다면 또는 쇠퇴한다면 또는 완전히 사라진다면 미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력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특히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 안으로 두기 위해서 공격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쇠퇴하면 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즉 중국의 지배적인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을 수용하여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지역 영향력을 수용해가지고 중국이 지역 안보를 보장해 주길 기대할지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 그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침공하지 않을게. 우리 말 잘 들어. 이러한 완전히 그 조공국가로 만들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우리가 조공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청할지 아니면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은 일본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지. 일본과. 그래서 중국에 맞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 없이 일본이 중국에 맞서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신뢰를 잃는다면 한국은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정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지원해야만 일본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거지 일본이 왜 대한민국을 도와줘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받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브레진스키 교수 소개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신 이 강성학 교수 제가 한번 제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평생을 이 지정학을 이 소위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이 지정학을 비롯해가지고 외교 안보 국제 정치학 전 분야에 걸쳐 천착해 오신 이 강성학 교수. 현재 한국지정학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브레진스키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저서 새우와 고래 싸움이라는 그 책에서 명백하게 아주 정말 리얼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함없는 한반도 적화 통일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제2의 직접 침략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그것은 북한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휴전협정 이후 줄곧 변함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온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분석했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바로 뭐냐? 장애물이다 이거죠.
북한의 장애물이다. 이 강성학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일단 모두 철수하게 되면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북한의 거의 완벽한 사정권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에게 서울은 북한 군사력의 조찬으로, 아침 식사라는 거죠. 조찬으로 간주되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촉발시키거나,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군하게 된다면 이 소위 말하는 서울은 아침 해장거리다, 흔히 말하게. 이래가지고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 위협과 공갈, 벼랑 끝 외교 등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남한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만일 남한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면 남한이 막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남남 갈등 이런 걸로 남한 내에 소위 좌익 인민봉기나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의 전면적인 실행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듬 들어보죠. 또한 주한미군만 철수하게 되면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탄생한 유엔 사령부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자, 브레전스키와 강성학 교수, 주한미군이 완전 철군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의 선의만을 믿고 그 굿윌이라는 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종전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 두 분, 이 석학들이 이미 다 예고하고 있는 거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향해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